거는 처음이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촌을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경상도 강사가 전라도에 와서 강의를 하면 이 수강생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경상도 말씨하고 전라도 말씨하고 워낙 다르다 보니까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이 경상도에 와서 강의를 하면 아마 알아듣기는 쉬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회장님하고 같이 몇 군데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잘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사과를 어느 분야가 됐건 한 사람이 그 분야에 오래 종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술 습득이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습관이 굉장히 무섭죠. 심기는 사이 이로 심었는데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옛날 나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기존 주상단지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2축 아니면 다축 이제 더 밀심으로 가는데 아마 기존에 10년 이상 농사하시던 분들이 2축, 다축을 신규로 도입을 해서 농사를 지시려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과에 대한 모든 재배 기술, 과원 운영 방법 이런 거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기는 밀심으로 심고 2축, 다축으로 심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나무는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도 닫혔고 온도도 지금 올라가고 좀 벗어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라도 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넥타이를 그렇게 많이 안 맸어요. 제가 장수에서 13년간 45,000병 과원을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장수 사과시험도. 제가 직접 기반 조성부터 모든 기준을 다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복장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실내인 줄은 알지만 강의할 때도 이런 복장으로 거의 지금 한 10년 넘게 넥타이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근데 제가 문경은 사실 처음에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김경훈 소장,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요. 워낙 김경훈 소장이 이쪽에 자리를 튼튼히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과는 크게 지금 세 번째 변혁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중 전공은 후지가 들어오면서 1차 변혁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는 97년이죠. 1997년에 M9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밀식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최근 한 5, 6년 전에 이제 2축, 다축 이렇게 지금 크게 세 번의 변혁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외하시는 농가들께서 이 변혁기를 못 따라가요, 사실. 변혁기를 못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과원,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안 바뀌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농사는 달라요.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걸 도입을 하면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갈아타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전환을 시켜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과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강원도 최북단 보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품종은 똑같죠? 우리나라 사과 품종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 개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200개까지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딱 3개였어요. 사과 품종이. 후지, 홍로, 또 하나는 뭘까요? 찹사과. 지금은 5개로 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후지, 홍로, 아리수, 강어, 시나노. 물론 현재 포장해서 재배하는 품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주력 품종은 5가지 품종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과 품종이 단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갈수록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배자들도 품종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죠. 자, 전라남도 목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지금 사과는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이 없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도 지역적으로 특색을 특색화시킨 지역이 딱 2군데에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그 다음에 경상북도 어디죠? 문경,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청송. 이 3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장수는 홍어, 문경은 강어, 청송은 골드. 이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장수사과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소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저퇴지가 하고 5년 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문경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축제 때 와서 사과를 먹어본 다른 지역의 재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경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뭄, 문경 가뭄 맛있다고 해서 가서 사서 먹어봤더니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요? 와, 그렇게 없다고. 정말. 자, 시나노골드 지금 청송하고 의성에서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나노골드인데 요 이쪽 지방에서 생산한 시나노골드하고 경상북도 아래쪽에서 생산한 시나노골드 맛 자체가 달라요. 시나노골드가 신맛, 단맛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 사과인데 이쪽 사과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그럼 왜 그러냐? 기존에 놓고 그대로 하고 또 이게 유면세를 타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쪽으로 머리들을 자꾸 굴려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이 이 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장수사과가 좀 그래요. 근데 이 장수사과 전체를 받는 지역이 2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하고 경상남도 거창. 요 3개 지역이 우리나라 홍로 최대 주산단지예요. 근데 거기 지금 갈수록 이상한 짓거리들 많아요.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품종 고유 특성을 가진 이런 사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이 우리나라 가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절대 사과감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경은 김경이라는 나무가 너무 커요.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농경 사업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늘을 빨리 축소를 시키고 그런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주제는 너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가 낮아요. 사과밭이 키가 낮으니까 가지를 크게 키울 수밖에 없죠. 키를 못 크게 하려면 가지를 크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4에 1로 심은 과원이라면 성록이 돼도 층지수가 최소 20개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5년차, 6년차 된 과원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층지수가 10개 미만 된 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정해놓은 밭들도 이렇게 보면 금년에 도장지 엄청나게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밭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기존에 했던 그런 재배 기술, 과원 관리 방법, 전정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벗어 던지고 내 제식거리에 맞는 그런 형태로 과원 관리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컴퓨터에 안 들어있나요? 상당 소장관이 교육을 한다고 아니 이 교재 책을 만든다고 해서 자료를 좀 많이 좀 보내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한 10파일을 한 10개 정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책을 못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 자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요. 회장님, 점심 식사를 좀 늦출 수 있나요? 내용만 넣으면 얼마든지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인트가 없나요? 기상 상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월, 3월은 기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아마 문경도 평년에 비해서 꽃이 열흘 이상 일찍 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과 농사 질 때 꽃이 빨리 피면 좋습니까? 늦게 피는 게 좋습니까? 빨리 피면 사과 빨리 따잖아요. 네. 꽃은 늦게 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리 피해를 덜 받습니다.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꽃은 빨리 펴요.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꽃은 빨리 피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 박수만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직도 내게 오면 다른 농사 지으면 되지. 그 다른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보호 농사. 근데
보험 검사 아무리 쳐봐야 그 돈 나오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서리피를 안 받고 명예를 안 받고 농사를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금년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왔죠. 문경에 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그리고 갈방병, 탄저병, 견문이성병 여기 문경 지역에 홍로 말고 후지나 다른 품종의 탄저병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9월이요. 그럼 굉장히 늦게 온 건데요. 8월이 아니고요. 7월 하순부터 탄저병이 후지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사진, 가운데 사진이 저기 제가 8월 상순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 시기에 후지에 저렇게 탄저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감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가 몰라요, 그걸. 탄저병이 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콘서트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제가 저걸 보고 이제 잘 하고 그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근데 상당히 많이 따랐어요. 자, 여기는 우박이 매도 일찍 맞는 게 맞죠? 매도 일찍 맞는 게 낫습니다. 우박은 더 그래요. 금년에 작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3년에는 우리나라에 우박이 2번 내렸어요. 6월 10일에서 11일 그때 한 번 내렸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6월 달에 내린 우박은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생산성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금년에는 특이하게도 10월 26일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시군인데 저달부터 남은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2개 지역만 쓴 이유는 사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지역에 내리는 거.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무리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지가 나와봐야 60 내지 많이 주면 70%예요. 근데 이 경상북도 지역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가을우박이 내려요. 특히 이제 청정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경하고 제가 살고 있는 남원하고 5월에서 9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기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강우일수는 비슷해요. 5개월 동안 남원이 78일, 문경이 72일, 그 다음에 비 내린 양은 1475mm,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천이나 이쪽이 지금 8월달에 아마 수해가 상당히 크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남원은 한 1,500mm 정도 왔고, 1,500mm 정도 왔고, 문경 쪽은 1,600mm 넘게. 1,600mm면 1년 강수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일조 시간입니다. 일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과에서. 그런데 어느 시기 일조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4월에서 10월까지 일조 시간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시기에 일조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4월, 5월이에요. 생육 초기. 이때 일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아마 금년에 문경, 감호 낙과 많이 됐을 겁니다. 조기낙과, 6월 낙과. 그게 4월, 5월 달에 일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과일을 안 키워요. 자, 1년생 식물은 기상력 거의 분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봄에 심플해서 가을에 수확하면 하고 끝나는 농사는 씨를 많이 만들어요. 후속. 그런데 사과나무 기상조건이 불리하면 새끼를 안 낳아요. 왜? 새끼가 없어서 저는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일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이 상당히 강화돼요. 아마 금년에 조기나빠 또는 내개로 과일이 제대로 안 달린 과원들은 금년에 나무는 굉장히 잘 컸을 거예요. 그것처럼 기상조건이 불리하면 사과나무는 과일을 떨어뜨려요. 그게 이제 조기나빠예요. 그리고 금년에 착색 제대로 안 됐죠. 3월 기상하고 9월 기상이 지금 지구에서 기상 관측일에 가장 온도가 높은 해가 작년이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최고 평균 기온이 남원은 29.3도, 문경은 26.6도로 평년보다 약 2도에서 3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는 많이 오고 9월 달에 후지나 감옥 이런 품종들이 착색이 돼야 되는 시기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착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장지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착색기 때 도장지 정리 어떻게 하세요? 도장지 정리 안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꿀차 들고 마시고 오신 거 아니죠? 도장지는 시원하게 벗겨내죠. 햇볕 잘 들어가라고. 흠거 위주로 따릅니다. 담근 예? 흠거 위주로 따릅니다. 큰 거 위주로. 예. 도장지를 지금까지 우리 마수농가,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요. 햇볕은 잘 들어가요. 도장지를 제거하면. 근데 색은 안 나요. 색은 안 납니다. 도장지를 많이 제거하면 색이 안 나요. 포인트 말고 이거 넘기는 거 없나요? 넘겨주시죠. 이게 10월 26일 청송 지구면에 내린 우박입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이게 파일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어야 여기 올라오죠. 아, 예. 이거 USB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벌입니다. 이건 지금 그날 영월 지역의 추천면, 제천하고 붙어있는 면, 거기에 내린 우박입니다. 예. 2년차 유목박, 성목. 네. 그리고 이제 우박이 조금 덜 내린 지역은 과일은 별 썩지 않은데 껍질을 깎아보면 저렇게 나오게 양
있어요. 반사필리고 전부 다 빵꾸가 났고, 이거는 그날 안동으로 출하하려고 트럭에다 싣고 나가다가 중간에 오버가 나서 최상단에 실었던 바에는 전부 다 저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금년에 아니 2024년에 상어가 얼마 정도 생산됐을까요? 46만 4천 톤, 농촌경제연구원에는 46만 4천 톤, 2022년에는 56만 6천 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39만 4천 4천톤이에요. 작년도 사과 생산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과 가격이 역대 최고가죠. 지금 현재 안동 시세 보면 역대 최고가예요. 평균 과거에는 한 45만 톤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48만 톤에서 50만 톤을 봅니다. 그러면은 적정 수준보다 지금 1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농산물은 과잉 생산돼도 문제가 되고 또 부족하게 생산이 돼도 문제가 되죠. 자,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사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잘 처먹어요. 올해 상황을 보면 소비자들도 사과 가격이 높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잘 찾아요. 근데 어떤 걸 찾냐? 비싼 걸 안 찾아요. 상처고, 흠가고, 또 작은 거 이런 걸 많이 찾아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감귤은 그걸 잘합니다. 감귤은 생산자 협회에서 수량 조절을 해요. 일부는 폐기를 하고 아이 냉장을 해요. 근데 사과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55만 톤이 넘어가면 일부는 폐기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짐이라도 내서 팔고 아니면 방공장으로 판매를 하고. 근데 우리가 시장 격리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품질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가공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무조건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과일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서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월 22일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는 40만 톤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사과 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파실 필요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파셔도 돼요. 자, 저장 사과 가격은 어떨까요? 저장 사과 가격. 저장 사과 가격은요 귀신도 몰라요. 그런데 좋을 거를 봅니다. 예. 사과 재배 면적은 그냥 비슷해요. 조금 더 늘었다고 했는데 33,000헥타에서 34,000헥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제 그 표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너 살고 나 살고 자가 아니죠.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게 여기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가공하고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자, 6년이 가뭄으로 돈을 벌었네 하니까
지금 묘목상 시장에서 가공은 묘목이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시나모 골드, 시나모 골드 맛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또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제가 올해 시나모 골드 선물하기 위해서 장수에서 10kg짜리 두 박스를 샀습니다. 16광가 이걸 두 박스를 샀는데 22만 원이었어요. 아니 두 박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라남도에서 강원도까지 시나모 골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특정 지역이 어떤 품종이나 어떤 작물로 돈을 벌고 있으면 거기 보고 사기 가만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면목상 견학이죠.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갑니다. 견학 가서 그 특이한 품종 또는 특이한 작물이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5년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 뒤에 하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좋아요. 그래서 품종이 더 다양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 장수, 청송 이런 지역처럼 좀 특성화된 품종 이런 것들을 집중 유승해서 이게 많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과원을 경영하는 것은 나무나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과원 농사는 빚을 키웁니다. 사과 농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제 햇빛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네, 바람. 한 글자입니다. 물. 또 뭐가 있어요? 사과는 다 두 가지가 다예요. 햇볕 농사하고 인농사하고. 자, 햇볕 농사를 살리려면 뭘 잘해야 돼요? 햇볕 농사는 뭘 잘해야 돼요? 인농사는 뭘 잘해야 돼요? 방제인데 두 가지예요. 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바. 또 하나는 또 하나. 천재병. 그거는 과일 마사고. 입에 영향을 미치는 병충은 저 두 개예요. 갈감병하고 응애요. 자, 내 과원에 어떤 병이나 충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예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세요? 예찰하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예찰 안 하고 방제를 그냥 방제표에 있으니까 때 되면 방제하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발생해요. 인농사와 햇볕농사만 잘 지면 그 다음에 과일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2번 기본 방제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추가 방제까지 합치면
2023년에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은 한 30번까지 됐어요. 그런 가운데는 병 하나 없습니다. 병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자, 농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잠깐 저녁에 좀 제가 늦게 와서 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약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 이제 거의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농협이나 일반 시중 농약상이 약 판매하는 형태를 보면은 아 이거는 장사 속이다, 아니면 진짜 도우미를 위한 판매가 이건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싸고 좋은 약을 많이 파는 그런 곳은 정말 농업인을 위한 판매 행위고, 비싸고 신약 중심으로 처방하는 그런 판매자는 그건 장사 속이에요. 근데 농약은 비싼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싼 걸로 수시 방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3,000평의 성목 기준에서 약 몇 차 뿌리세요? 한 번 방제할 때. 몇 차요? 10차요? 10차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10차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기상 여건이 좋으면 6차에서 7차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는 데에는 10차에서 12차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즉 방제할 때 SS기에서 졸릴 정도로 해야 돼요. 즉 한 번 방제할 때 약을 한 차를 더 쓰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굳어요. 근데 한 차를 아끼면 1억이 날아가요. 올해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방제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 방제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방제를 하느냐. 그런데 10차를 갖다 들이부숴도 방제가 안 되는 과원들이 있죠. 그런 과원들이 어떤 과원이에요? 예?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온 과원. 그 다음에 결과지 복잡하게 나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위탁 전정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전정하시는 분. 위탁 전정 안 하세요? 그러면 자가 전정.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거. 손 안 든 분들은. 안 해. 전쟁 안 해. 전정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정 체계적으로 배우셨어요? 어깨너머로 배우셨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즉 전쟁의 기본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5개 사과 품종이에요. 후지, 홍로, 알수, 강홍, 신화로. 자, 이 손가락 5개가 모양이 똑같아요. 굵기 다르고 길이 다르고 다 다르죠. 후지, 홍로, 알수, 강홍, 신화로, 골드가 성질이 똑같으니까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무 크는 거 다르고, 가지 나오는 거 다르고, 꽃 만들어지는 거 다르고, 꽃 형태 다르고, 나무 색깔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5개, 얘들 각각이 나오는 그런 전적, 비배 관리, 착과 관리,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어느 하나 한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참 성목기, 그 다음에 이제 막 좋은 걸 쏟아낼 시기에 가서 보면 과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15년이 가도 수폭을 제한시키는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안 돼요. 자꾸 커져요. 가지가. 왜 커져요?
안쪽에 결과지를 안 만들고 자꾸다 착사를 내버리니까 자꾸 결과지는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가지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점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선배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우고 스톱으로 대가리 한 대씩 맞아가면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적인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 지금 횡성에서 오늘 마지막 전점을 해요. 횡성에서 그다음 이제 영월로 내려갑니다. 제 팀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기본에 충실한 전점을 해라. 그리고 절대 결 측지가 커지지 않는 나무를 만드는 그런 전점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해야 할 뭔가 수가 한 50여 농가 됩니다. 전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까지 다양한 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점은 절대 어깨 너머로 배우면 안 돼요. 다른 기술은 어깨 너머로 배워도 됩니다. 그러나 전점만큼은 절대 어깨 너머로 배워서는 안 돼요. 체계적으로. 이거는 우리 이제 상담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가장 재배기술이나 다 필요 없어요. 전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건가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맨 엉뚱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사과 품종이요 5개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이 각 품종마다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전점 방법, 비배 관리, 수분 관리, 착과 관리 이런 거를 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다 다르죠? 그래도 사과나무가 이 정도는 돼야 아, 저것이 사과종 달겠구나 싶죠? 그런데 이런 사과 저기 뭘 의미합니까? 조사이니 예, 결국에는 햇빛이에요. 나무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관 안쪽에 있는 과일은 크지도 않고 착식도 않고. 근데 문경 이쪽에 아침에 잠깐 보니까 햇볕은 잘 들어가요. 왜? 가지가 휑한 게 없으니까. 근데 사과는 어디서 가지 한 나무에 7, 8개 붙여놓고 사과를 어디에 둘까요? 기본 축지 숫자를 가지고 가면서 결과지를 단순화시켜줘야 되는데 축지수 확 줄이면 남아있는 축지는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그걸 또 2분의 1로 투자라고 나오는 제목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금년 보면 보장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점은 똑같은 전점은 없습니다. 하루사슬 전점을 해도 다 달라요. 나무에 따라서 수세에 따라서 다르고 나무 키에 따라서 근데 대가리는 전부 다 달렸습니다. 물론 수고가 높으면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네? 사과 아니에요. 풍선이에요. 사과나무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키를 낮추겠다고 그러면 나무는 옆으로 퍼져요. 옆을 강하게 줄이면 그 힘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올라가요. 요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같이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도장님만 찬듯 하신대요. 나무를 읽어야 돼. 이게 저는 이제 저희 전정팀을 운영하는 게 기본 원칙이 있어요. 나무를 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원팀은 못 들어. 돈 벌기 위해서 좀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심고 3년이 안 되는 저희 팀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장 나무 심어놓고 또는 귀농 기촌에서 1, 2년 농사 짓고 그런 것들도 전쟁을 하고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자르면 잘 자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나무를 읽어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주간 전체적인 수시를 보고 춘지 전쟁할 때는 춘지를 빨리 읽어라. 거기에 맞는 전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나무를 읽고 전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전쟁 한번 딱 여기 땡 하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갈방면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의 피해예요? 제가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답변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정박이가 아니고 상어의 피해입니다. 이 앞면이 탈색이 돼요. 가운데 정상님 하나 있죠. 저게 정상입니다. 정박이형에는 입 뒷면이 농약할 때 보시면 입이 뒤집히죠. 그러면은 정상 그 피해를 안 본 입은 입 뒷면이 은실이 바닥바닥 빛나요. 정박이형의 피해를 받으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우리가 이 정도 피해를 받으면 이거 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시켜요. 회복시켜요. 절반 정도는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사과우유는 알로올포입니다. 정박이 의미하는 아무도 성중이 월보.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성은 임시고 이름은 알을 뱃속에다 잔뜩 품고 월동을 합니다. 수컷은 월동을 못해요. 암컷만 월동을 해요.
그래서 배고프의 조리 껍데기 이렇게 열어보면 아마 오렌지 색깔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암컷 저박이 상충이. 자, 여기 지금 일소피에는 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일소피에는 날씨 탓인가요? 원주 탓인가요? 일소피에. 날씨는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가 많지. 이게 모든 탓은 날씨나 나무 탓을 돌려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입을 홀라당 벗겨놨죠. 그러면 그날 오후에 바로 일소피해 받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꼭 날씨 탓을 해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특성이 좀 강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이게 10월 13일입니다. 이 사진을 좀 잘 봐주세요. 이 사진 말고 이 사진. 이 사진에서 뭐가 보입니까? 사과를 보지 마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딱 띄워놓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뭐 수영이 어떻다, 과일이 어떻다 이것만 봐요.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이 사진. 예, 다음. 요 그 다음 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진. 앞에 사진하고. 예? 어떤 입이요? 입술. 맞아요. 넘겨주시죠. 같은 공간인데 이거 이제 후라스 색깔이 어느 정도 들어왔죠. 근데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밭에 가서 그날 보는 거는 사과가 전반적으로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신초가 많죠. 요 시기에 10월 중순에 신초가 많아요. 10월 중순에 신초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감전정을 했다는 거예요. 착색시키기 위해서 발육지 도장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같은 지역에 같은 품종. 근데 여기는 착색 굉장히 잘 됐어요.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발육지, 도장지 많이 남겨놨죠. 다음에 사과농사는 잎농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일해야 할 잎들은 가을철에 마지막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전부 다 제거합니다.